왜 이 싸움이 시작됐는지,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를 말이죠.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대선을 10일 조금 앞두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 많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행보가 있었고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다라고 하는 그 김용태, 이준석의 따까리였죠. 이 김용태가 김건희 여사를 두고 사과한다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다, 당황스럽긴 한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움직임 하나에 많은 해석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김문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헛발질에 와야되고 있는 이 지지층을 조금 더 다독이고 단속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움직임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개적인 행보에서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주권 찬탈의 세력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들의 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가겠다라는 뜻을 보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좋은 좀 사인이 떴는데요.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 양자 대결을 벌인다라고 하면 누가 이길지 속단하기 어렵다라고 21일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게 승부죠. 대한민국 대선이 사실 양자 대결로 막판까지 가면서 이 지지율의 추이를 보는 거지, 이준석 하나 끼워서 3자 대결로 간다라는 건 이준석의 단일화를 위해서 언론이 꽤나 노력을 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양자 대결을 보면서 남은 10일 조금을 이 다투게 하면서 이 쪼는 맛이라고 하죠. 이 지지층들의 강한 결집을 이뤄내고 그리고 중도층들에게 이 흐름을 보면서 이번에 강자는 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사인들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대선판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껄끄러운, 그러니까 거북스러운 인간의 움직임 하나 때문에 될 판도 안 되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주 대비 이재명이 3.4%포인트가 내렸고요. 이 김문수 후보는 3.4%가 올랐습니다. 바깥치기 해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에게 2030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 깨어난 보수들은 윤 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스탑 더 스틸을 외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 이재명을 강하게 거부하는 게 여론조사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대 대선을 생각해 봐도 이 2030의 움직임에 승패가 좌우됐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 이 2030이 사실 정치적으로 무관여층입니다.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이 세대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다라면 이 중도다라고 보이는 그 표가 완벽하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대선 후보들은 말이죠. 공약을 가장 매력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한민국을 지켜간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 체제전쟁이다라고 이 싸움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3년 내도록 많이 부각됐기 때문에 식상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에게 관심이 뭐냐?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부정선거로 인한 나의 주권 찬탈의 세력이 친중의 세력, 친북의 세력이다. 거기에 가장 대표되는 게 세세를 외치고 있는 이재명이다. 국제사회가 이재명을 보고 이 베네수엘라로 갈 수 있는 직행열차의 이 기장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뽑으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란 단어는 더 이상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주역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똑똑하게 국민적 니즈에 대한 반영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앞부분을 많이 할애한 건 뭐냐면 이 김문수 후보가 또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혼자 이길 생각이 없나 묻고 싶은데요.
또라는 단어를 계속 붙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 문제 많았죠. 단일화에 대해서 덕수, 문수 이러면서 되게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지지층들의 표를 흡수했었죠. 그런데 또 이준석에 대해서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지금 선거가 끝나지 않았죠.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가 역전의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아직 10일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오직 하나의 조건에서만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집토끼 지켜내고요. 싸움의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전공법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 싸움의 준비,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이 김문수 후보는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문수 후보의 행보가 그 기대를 뒤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단일화를 외치는 김문수 후보. 단언컨대 단일화 상대가 될 수 없는 이준석에 대해서 짧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일화를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1+1이면 2가 나와야 되는데 이준석은 1+1 하면 1.5? 그러니까 이탈 세력도 만만치 않게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콧을 하겠다라는 지지층도 있습니다. 이 후보가 지금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 니즈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처럼 싸우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후보, 누구를 상대로? 반국가 세력을 상대로 친중, 친북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간첩 새끼, 그런 것들 다 제끼겠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후보를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결국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또다시 단일화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진짜 질립니다. 단일화 이거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도 단일화, 이제는 이준석과도 단일화. 진짜 묻고 싶은데요. 후보 단일화 하려고 출마했냐라고 묻고 싶고요. 혼자 이길 의지가 없냐라고도 묻고 싶습니다. 혼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6, 7%의 의미를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준석의 지지를 소멸시키고 흡수를 시키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국민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단일화 기술자, 이게 아니라 싸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수를 대표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아온 행적 자체가 매우 투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정치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의 노선을 계승할 사람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김 후보가 반복하고 있는 이 단일화에 대한 발언은 지지층 결집보다는요, 불안감과 환멸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진짜 싫습니다. 그 단일화의 상대가 황교안 전 총리다. 그럼 so 땡큐 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준석이다. 정말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보수가요, 기계적으로 중도 연합을 바라는 건 아니죠. 원칙 있는 승리, 그리고 신이 있는 지도자를 바라는 겁니다. 신이 있는 지도자다라는 거죠. 동의할 수 없는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보수 유권자로서,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기보다는 이번 대선 승리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탈당이 본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이 발언, 저는 사실 뜨악했습니다. 이 발언을 듣는 순간 저뿐만 아니라 보수 유권자들은 심장이 순간 멈추지 않았을까? 또 이런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정말 심장이 멎는 듯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정말 꽉 쥐어짜는 그런 아픔.
윤석열 대통령이 퍼뜩 생각나더라고요.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산책길에 뵀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담고 걸어가는 그 길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거리를 뒀다가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는데 먼저 안부를 물어주시고 저희 가족의 안부를 또 물어주시고 너무 반가워서 대화를 한 10분 정도 했는데요. 이런 언론의 뉴스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 저도 가슴이 먹먹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나 가슴이 먹먹할까 이런 생각도 잠시 했었습니다. 이재명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더 디스를 해서 이기겠다라는 전략인지 아니 물을 수가 없고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이 김용태 이 비대위원장 감사하면서 끝내 들고 간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전략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배신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을 안겠다, 이준석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건 확장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파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이 어떻게 긍정적인 사인이 될 수 있을까? 사실 보수 유권자들에겐 상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켜내고자 했던 그 간절함을 당이 어떻게 이렇게 박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탈당이 언론에 뿌려지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에 탈당을 신청했고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 처리하시는 분도 많았고 이 후원했던 분들도 돈 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다 상처였기 때문이죠. 보수 유권자들에겐 그 윤석열 대통령 탈당 자체가 사실 상처 그리고 놀라움이었습니다. 그 상처를 정략적 도구로 활용하겠다라는 계산은 치명적인 오판이다라는 거죠. 과정이 중요하고요. 신의가 중요합니다. 그게 보수의 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인의 품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겠다라는 태도는 동네 양아치죠. 우리가 비판했던 그 이재명식의 정치다라는 겁니다. 무엇과 다르냐 한번 묻고 싶은데요. 김문수 후보는 양아치식 정치를 해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신의를 저버리는 말과 행동을 한다라는 건 지금 옆에 조력자들이 잘못된 길을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빠르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건 단언컨대 이준석은 단일화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의를 저버린 자와 연대를 한다? 저는 이준석과 연대를 한다라는 건 반년의 행보를 걷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의 3석짜리 정당 거기 문제 많습니다. 개혁신당. 개혁신당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속속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허은하 전 당대표도 민주당의 이재명과 포옹하고 이재명의 유세 차량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가 차고 코가 막히죠. 자신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토론회에서 이재명을 상대로 공격한 것이 이 김문수 후보와 연대했다, 협공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올려치기 하고 있는 언론의 이 힘을 얻어가지고 마치 그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을 한 것처럼 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꼴값 떨고 자빠졌죠. 단일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값 올리기를 하고 있죠. 지금 뒷동궁령으로는 단일화 작업은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연대가 아닙니다.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그 고작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율을 가지고 저는 굉장히 올려치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협박에 가깝게 국민의힘의 당을 훼손하기 위해서 지분 요구를 하고 있죠. 이재명 후보의 임금은 감소 없이 4.5일제로 가야 된다라는 그 공약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준석이 뭐라고 했냐? 어떻게가 없다라고 공격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 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다라고 이재명을 비난했었는데요. 저는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어려울 때 사이비 종교처럼 다가오는 가장 위험한 행태의 사람이 이준석이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절박함을 이용한 정치적 사이비 공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캠프에서 이 이준석의 단일화에 대한 언급을 한다라는 건 이 사이비 공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란 사실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번 배신한 자와 손을 잡는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고 이용했던 인간, 보수의 대통령을 저주하는 자와 단일화를 한다? 결국 이재명 정권의 길잡이가 될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요, 이제 싸움의 중심으로 걸어 나와서 당당하게 단단하게 전공법을 펼쳐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일화를 고민할 때가 아니죠. 이재명을 꺾고 전쟁터에서 무너지는 자유를 지키는 싸움의 전장인데 단일화에 매달리고 있는 이런 지도자를 보면서 우리가 따를 수 있을까? 결코 보수의 중심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 다시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왜 이 싸움이 시작됐는지,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를 말이죠. 보수 유권자들은요, 연대 쇼나 합리적 포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결연한 결의와 신이 있는 싸움, 흔들리지 않는 중심. 지금 필요한 게 말이죠, 단일화가 아니라 중심 잡힌 리더십이다 라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더 이상 단일화를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고요, 거북스럽습니다. 보수 유권자들은요, 싸움의 중심에 서서 당당하게 싸우는 리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